내시는 원래 관직명이었다. 많은 이들이 내시라고 하면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외치고 여의다 못해 부러질 듯 가녀린 등곱은 모습의 내시를 떠올린다. 이건 내시는 곧 환관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시와 환관은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때문에 내시는 왜 생겨났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내시와 환관의 차이부터 먼저 짚어봐야 내시에 대해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관은 것에 대어 남성성을 잃은 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반면 내시는 것에 되지 않은 이도 모를 수 있는 하나의 관직명이었다. 내시는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과 같이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관직으로 과거를 통해 임명되었으며 왕명에만 따르는 왕의 최측근 엘리트 집단이었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해동공자 최충의 손자 최사초, 주자학을 도입하고 성균관의 진흥을 대한 안양 등도 모두 내시직을 역임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던 내시직이 중기 이후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중국과 같이 거세된 남자들인 환관이 대다수가 되었다. 그 후 고려 말인 공민왕 때에는 백스모한 명의 환관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내시부가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모든 내시직은 환관의 독차지가 되었다. 이 때문에 내시는 곧 환관이라는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궁궐에는 왕 이외의 남자는 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원나라에서는 왜 왕을 보좌하는 관직에 환관만이 오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나라에서나 왕은 거대한 궁궐을 짓고 그 속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궁궐 내에는 왕의 여자,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다. 이 궁녀들은 모두 왕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왕의 여자들이었다. 그래서 궁녀들은 왕을 제외한 어떤 남자와 만나서도 안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금지되었다.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궁녀와 내시의 연애를 방지하기 위해 궁궐 내에는 왕의 가족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거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낮에 궁궐은 관리들이 드나들 수 있었지만 밤에 궁궐은 높은 담으로 바깥 세계와는 철저히 차단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다. 남자 없이 궁궐 내의 모든 일을 여자인 궁녀가 처리하기는 힘이 들었던 것이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들 일을 할 때는 남자들의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환관이었다. 환관은 남자의 힘을 가졌으면서도 진짜 남자는 아닌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환관들은 궁궐 내에서 왕의 여자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왕의 비서 역할을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의 주위에 있어야 하는 내시직은 환관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어떻게 거세를 하고 내시가 됐을까? 중국에서 전해진 초기의 거세는 음병과 고환을 모두 자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제대로 시술할 수 있는 이가 없었고 제대로 된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음경을 자르고 요도가 말려들어가 요도가 막혀 죽는 이들이 많아졌다. 또한 오랫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면 요독이 오르거나 신장에 무리가 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거세를 하고 살아남을 확률은 50%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실습량이 늘어나면서 거세법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음경을 자른 뒤 요도가 말려들어가지 않게 요도에 수액보탱이 등을 꽂아두고 요도가 말려들어가지 않게 막았다. 이후 요도가 말려들어가지 않을 만큼 상처가 아물면 그때서야 수액보탱이를 뺐다고 한다. 이때까지 시술을 받은 이는 소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했다. 이후 수액보탱이를 빼고 난 뒤 소변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면 수술은 성공한 것이고 이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고환만 자르면 생식을 막아 거세의 목적이 충족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고환만 잘라내는 방식으로 거세의 방식은 증여한다. 이걸 증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고환은 칼로 자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줄로 오래 묶어두고 피가 통하지 않게 해 저절로 썩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다. 이 방법이 고통이 적어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개에게 생식기를 물려 의도치 않게 불구가 된 이들이 내시가 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휴지 대신 똥강아지들이 응가 후에 똥꼬를 핥아 깨끗하게 해주기도 했다. 시련을 이겨낸 권력자 내시. 이런 고통을 이겨낸다고 바로 내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시부에 들어가면 혹독한 수련 과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시가 이런 혹독한 훈련을 겪어내야 했던 이유는 내시가 언제나 자신이 모시는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모시는 임금과 관련된 비밀은 절대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시는 죽어서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했다. 이는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 내시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임금의 은신처를 적에게 알려준다면 큰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시에게는 무엇보다 인내력이 중요했다. 고참 내시들은 갓들어온 어린 내시들에게 본 업무를 맡기기에 앞서 인내력을 시험하여 그들이 과연 내시로 잘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들은 갖은 방법으로 신참 내시들을 괴롭혔고
또 수시로 인내심을 시험하는 자질 시험을 쳤다. 이 시험 역시 얼마나 고문을 잘 견디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사정없이 물을 먹이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아 때리기도 하며 혹은 코에다 모래를 넣어 문질러보는 등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랬다. 이때에도 이미 선후배 사이에 언차려가 있었던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진정한 내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험난한 시험을 모두 이겨낸 이들은 강인할 정신과 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 내시가 되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내시는 항상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궁궐 내의 많은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고 왕에게 신하들의 말을 전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정치적 혼란기에는 그들의 권력은 어느 양반 못지않았다. 게다가 내시는 왕실의 재산 관리, 궁중의 각종 행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내시는 대부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시는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만큼 부패하기 쉬웠고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사에는 부패한 내시들이 많았던 것이다. 내시들도 결혼을 했으며 성관계도 했다. 중국 환관과는 달리 조선시대 내시들은 음경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고환이 없었을 뿐. 물론 어린 시절 거세를 했다면 남성 호르몬이 발달하지 못해 음경에 발육이 없고 알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차 성징을 겪는 중 혹은 겪은 후 내기가 됐다면 거세를 했어도 발기가 가능했다. 즉, 임신은 불가능하지만 성관계는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조선시대 내시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 물론 성생활도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고환이 없어 정자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절정에 도달하면 엄청난 통증과 함께 괴로움이 전해졌다.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시들은 성관계 중 절정을 느끼면 아내의 어깨, 목덜미 등을 힘껏 깨물기도 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다. 원로 향토사학자 김복동에 따르면 내시가 아내를 무는 경우가 잦아 입에 천을 물고 관계를 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 내시의 아내들은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6개월도 못 돼 야간 도주하는 일도 적지 않게 벌어졌다고 한다. 조선 말기에는 내시들의 문란한 성생활로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시들도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김처선이다. 김처선은 비록 내시였지만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7명의 왕을 보필한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방직한 충신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올고 닿던 그는 연산군의 폭정에 직언을 하다 연산군에 의해 다리가 잘리고 혀까지 뽑혀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내시의 세계, 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 알다.